여러분, 조선시대 궁궐에서 가장 잔혹하고 충격적인 비극을 꼽으라면 단연 사도세자 뒤주 사건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 자신의 친아들을 쌀 뒤주에 가두어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참혹한 사건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부자지간에 이러한 끔찍한 비극을 불러왔으며 그 비극의 이면에는 어떤 복잡한 사연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건의 중심에는 조선의 제21대 왕인 영조와 그의 유일한 적통세자인 사도세자가 있습니다. 영조는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고 즉위 후에도 왕권 강화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비록 서출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영민함과 강인한 의지로 왕위에 올랐고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끈 명군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들이 요절하면서 후계 문제에 대한 그의 집착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39의 나이에 영조는 드디어 기다리던 아들을 얻게 됩니다. 바로 사도세자. 그의 이름은 본래 이선이었으나 뒤에 장헌세자로 추존되었죠. 영조는 뒤늦게 얻은 이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세자는 총명하고 영특하여 학문과 무예에 모두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어린 시절의 세자는 영조에게 큰 기쁨이자 자랑이었고 영조는 세자에게 거는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온 백성 또한 왕의 사랑을 듬뿍 받는 세자가 미래의 훌륭한 군주가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부담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완벽한 군주의 자질을 요구하며 사사건건 간섭했고 세자는 아버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 늘 전전긍긍했습니다. 특히 영조는 세자의 학업에 대한 요구가 엄청났습니다. 세자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가차없이 질책했고 이는 세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완벽주의자 아버지의 끊임없는 기대 속에서 총명했던 어린 세자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갔습니다. 영조의 잔소리와 비난은 세자의 자존감을 갉아먹었고 점차 세자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학문을 멀리하고 궁 밖으로 나가 유흥을 즐기거나 기이한 복장을 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영조의 눈에 더욱 거슬렸고 부자 사이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세자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에 시달렸고 이는 그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세자의 이상 행동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자의 정신질환은 더욱 심화되어 환각과 망상에 시달리는 지경이 이릅니다. 그는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는 잔혹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고 공녀들을 폭행하거나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도 벌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자의 난폭한 행동은 궁궐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영조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들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이 점차 확신으로 변해갔고 영조는 세자를 폐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비록 세자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었지만 그에게도 연민의 감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자각하고 고통스러워했으며 때로는 아버지 영조에게 용서를 빌고 마음을 다잡으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끊임없는 불신과 질책은 세자를 더욱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더욱이 당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있던 정치 세력들은 이 부자 간의 비극을 자신들의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세자의 폐위를 주장하는 노론과 세자를 옹호하는 소론의 대립은 궁궐의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통해 당파 싸움을 잠재우려 했지만 세자 문제 앞에서는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론 세력은 세자의 불안정한 심리와 난폭한 행동을 빌미삼아 계속해서 그를 제거하려 했고 영조는 이러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고뇌했습니다. 왕실의 안정과 조선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그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지만 그로 인해 초래될 혼란과 위협은 영조에게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마침내 1762년 5월, 영조는 세자를 불러 폐위를 명하는 교지를 내립니다. 폐세자 윤음이 반포되자 궁궐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어서 7월 4일, 영조는 더욱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세자를 뒤주에 가두라는 명이었습니다. 쌀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인 뒤주, 그 안에 자신의 아들을 가두어 죽이라는 차마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영조의 결정은 일견 냉혹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왕실의 권위와 국가의 안정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고뇌가 깊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친아들을 뒤주에 가두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잔혹한 비극으로 기억됩니다. 이 명령이 내려진 순간부터 세자는 뒤주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세자가 뒤주 속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문을 두드렸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뒤주 곁에는 궁녀들과 내시들이 지키고 있었으나 그 누구도 왕명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 속에서 뒤주 안의 세자는 점점 고통이 시달렸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죽음의 문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8일간 이어진 세자의 고통스러운 죽음은 궁궐 전체를 슬픔과 공포에 잠기게 했습니다. 뒤주 속에 갇힌 세자의 고통은 날마다 깊어져 갔고 그의 울부짖음은 점차 미약해졌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마침내 세자는 뒤주 속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1762년 7월 12일, 조선의 세자 이선은 28세의 젊은 나이로 아버지의 손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뒤주문이 열렸을 때 그 안에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세자의 시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궁궐을 피로 물들였던 이 끔찍한 비극은 어린 세손 정조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뒤주가 열리고 싸늘한 세자의 시신이 드러났을 때 궁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침묵과 절망감이 감돌았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이는 오랜 갈등의 종결이면서 동시에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의 시작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이제 홀로 남은 어린 아들 정조를 보호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을 눈앞에서 목격한 어린 정조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함께 냉혹한 궁궐의 현실이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영조는 세자의 죽음 이후에도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세자의 죽음이 단순히 부자 간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영모와 연루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아들에 대한 애증어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자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는데 이는 생각하고 슬퍼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시호는 영조의 복잡한 내면과 더불어 궁궐에 만연했던 세자를 둘러싼 논란을 결코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자를 옹호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간의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린 정조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자신의 왕위 계승권마저 위협하는 거대한 정치적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도 세자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끊임없이 반대파의 견제와 음모에 시달려야 했으며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의도를 숨기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정조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총명함과 강인한 의지를 보였지만 동시에 극도로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로 궁궐의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갔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 매 순간이 생존을 위한 싸움과 같았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아들 정조를 보호하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비극적인 죽음을 직접 기록한 한중록을 통해 세자를 둘러싼 진실과 자신의 고통을 후세에 전하려 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개인적인 회고록을 넘어 당시 궁궐의 잔혹한 권력투쟁과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며 아들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끈질기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삶은 비극 속에서도 숭고한 어머니의 사랑과 강인한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궁궐 내의 정치적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위태로워졌습니다. 노론 벽파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세자의 죽음을 정당화하고 어린 정조의 왕위 계승을 반대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정조가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끊임없이 정조를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경랑 속에서 정조는 더욱 철저하게 자신을 단련하며 학문과 무예를 겸비한 군주의 자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유순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새 조선을 만들겠다는 뜨거운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말년에 이르러 병세가 깊어지고 노쇠해졌으며 점차 국정 운영에서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정조는 새 손으로서 대리청정을 하며 실질적인 국정을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뛰어난 통치 능력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는 당파에 얽매이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며 백성들의 고충을 직접 살피는 등 탕평책의 기틀을 다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정조의 행보는 그를 반대하던 세력들마저 그의 능력과 인품을 인정하게 만들었으며 그가 장차 훌륭한 군주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1776년 영조가 승하하고 정조가 25세의 나이로 조선의 제22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즉위 직후 정조는 신하들 앞에서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며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신분 확인을 넘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그의 선언은 궁궐에 팽배했던 반대 세력에게는 경고가 되었고 오랜 시간 침묵했던 충신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정조는 이 선언과 함께 아버지의 복권이라는 평생의 수건을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즉위 후에도 탕평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며 당파 간의 균형을 맞추고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그는 규장각을 설치하여 학문 연구와 정책 개발을 주도하게 했고 젊은 학자들을 육성하여 개혁의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조는 아버지의 죽음에 연루된 기득권 세력과 끊임없이 대립해야 했지만 치밀한 전략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의 개혁 정치와 왕권 강화는 훼손되었던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조선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화산으로 이장하고 그 주변에 효심과 개혁의 상징인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화성은 단순한 요새가 아니라 백성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문물을 시험하는 개혁적인 도시의 표본이었습니다. 정조는 이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통해 무너진 왕실의 권위를 재건하고 개혁 세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당대 최고의 건축기술이 집약된 화성은 정조의 뛰어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산으로 그의 효심과 애민정신이 집약된 결정체였습니다. 재위 기간 내내 정조는 수많은 암살 위협과 정치적 음모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홍구경의 누이를 둘러싼 궁중 암투와 같은 사건들은 정조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매 순간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통찰력으로 위기를 극복했으며 결코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의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며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정조의 시대는 조선 후기 문화 르네상스의 황금기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정조는 마침내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사도세자에게 장헌세자라는 시호를 추증하고 이후에는 다시 장헌세자를 장헌왕으로 격상시키는 등 아버지의 지위를 점차적으로 복권시켰습니다. 또한 사도세자의 묘를 혈륭원으로 격상하여 조선 왕릉에 준하는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정조의 깊은 효심과 함께
부자 간의 비극적인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그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정조의 간절한 마음은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조의 통치는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안정적인 시기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개혁 정치를 펼쳐 조선을 새로운 발전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문물과 제도를 정비하고 실학을 장려하여 과학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했으며 백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의 시대는 비록 시작은 비극적이었지만 불굴의 의지와 뛰어난 통치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문화적, 정치적 황금기를 일구어냈습니다. 그러나 정조시대의 찬란함 속에서도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은 결코 잊히지 않는 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 후기 정치와 사회 전반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궁궐 내 권력투쟁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그 명예를 회복한 정조의 삶은 효와 정의를 향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순한 왕실의 치정이 아니라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개인의 삶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비록 역사는 때때로 잔인하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남기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희생,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의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인 사도세자의 삶과 그의 아들 정조대왕의 효심 어린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다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